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집은 부모님과 오빠 부부 그리고 우리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빠 부부가 좀 문제인데요. 새언니의 성격도 문제였고 말투도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물론 가장 큰 문제는 오빠였고요. 오빠는 새언니와 새언니의 어머니, 그러니까 사돈어른 말이라면 무조건 굽신굽신 거릴 정도였어요. 누가 봐도 새언니와 사돈어른이 잘못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놓고 새언니 편만 들었어요. 그 모습에 우리 부모님과 우리 부부는 그저 혀를 내두를 정도였는데요. 평생을 공부만 하던 오빠에게 새언니가 첫사랑이었고 새언니를 처음 만나서 결혼까지 한 상황이었기에 우리 가족 모두는 그냥 이해하려고 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그저 니들 마음대로 하렴. 그런데 니들도 우리한테 뭘 기대하거나 바라지 말거라 라는 말만 할 뿐 거의 상관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은 모두 가까운 거리에 살았지만 상견례부터 결혼을 준비하는 내내 새언니와 그 가족들에게 질릴 대로 질렸던 부모님은 오빠 부부가 본가에 오기라도 할까봐 노심초사였어요. 물론 처음에는 그런 새언니와의 결혼을 반대하기도 했지만 오빠가 새언니 아니면 절대 결혼을 안 하겠다고 난리를 쳐서 결혼을 시켰던 부분이었어요. 그 뒤 우리 부모님은 오빠 부부에 대한 관심을 딱 끊어버렸는데요. 정말 냉정하리만큼 관심조차 갖지 않았어요. 우리 부모님은 재산도 꽤 있었기 때문에 사실 아쉬울 것도 없었고요. 우리 부부가 친정에 자주 왕래를 했는데 아빠 생신이었던 어느 날 아들 없는 셈 치고 살면 그만이다. 우리끼리 사니까 아주 속편하고 좋구나. 그리고 우리 아들 대신 박서방이 이렇게 챙겨주니 아쉬울 것도 없구나. 약주를 조금 드셨던 아빠가 말을 했어요. 그날이 오빠 부부가 결혼하고 처음 맞는 아빠 생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한 통화도 없었으니 부모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부모님은 정말 오빠를 남 대하듯이 하더라고요. 아빠 생신이 한 3일쯤 지나고 나서야 아버지 생신인 줄 깜빡했어요. 죄송해요. 오빠에게 전화가 왔었다는데요. 서로 그냥 편하게 살자꾸나. 요즘 시대에 뭘 그런 걸 챙긴다니. 우리가 돈도 없는 것도 아니고 네 엄마랑 나는 그냥 편히 살고 싶구나 라며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 새언니의 첫 생일이 다가왔는데요. 어느 날 오빠가 엄마 곧 우리 집사람 생일인데 우리 집에서도 뭘 좀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소리를 했고 네 집사람 생일인데 우리가 뭘 준비하니? 우리 서로 편하게 살기로 한 거 아니니? 그때 당시 엄마는 정말 황당했다고 하는데요. 그 말을 듣던 우리 모두는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어디서 미친 소리를 짓거려? 아무것도 해줄 생각하지 마. 그리고 니들도 뭐라도 하나 해주기만 해봐. 그랬다가는 앞으로 이 애비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말거라. 라며 대노하셨어요. 그렇게 우리 부부도 부모님의 말을 듣고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요. 새언니의 생일이 지난 다음 날 새언니가 제게 친히 전화를 했더라고요. 결혼 전에 새언니가 저에게 아가씨, 우리 서로 연락하지 말고 지내죠. 서로 가까워져 봐야 좋을 것도 하나도 없는 사이고 원래 시누이랑 올케 사이는 거리를 좀 둬야 하는 거예요. 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새언니의 전화를 받고 어찌나 놀랐던지요. 어머, 새언니, 오랜만이네요. 언니 오빠 결혼식 날 보고 우리 처음 대화하는 거네요. 제가 말을 했어요. 그러게 아가씨. 근데 저 너무 서운하네요. 새언니가 다짜고짜 말을 했고 네? 서운하다니요? 뭐가요? 아니 그렇잖아요. 어제가 제 생일이었는데 시댁 가족들 축하한다는 전화 한 통화도 없고 제 친구들한테 들어보면 결혼 후 첫 생일에는 시댁 가족들이 이것저것 엄청 챙겨주면서 축하해준다던데 저 진짜 서운해요. 새언니가 말을 했는데 저는 정말 그런 정신 상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시아버지 생신날 전화 한 통화도 안 한 며느리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지 않나요? 그런 새언니에게 언니 근데 저는 오히려 언니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제가요? 제가 뭘요? 새언니는 오히려 제 말이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물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언니야말로 결혼하고 첫 시아버지 생신날 전화 한 통화도 없었잖아요. 근데 뭐가 서운해요? 그때 저는 정말 많이 화가 나 있었지만 되도록이면 차분하게 말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새언니의 입에서는 정말 놀랄만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아니 그거야. 제가 아버님 생신을 몰랐었고요. 제가 시부모님 생신을 어떻게 다 기억해요? 미리 말해준 것도 아니고요. 근데 제 생일은 우리 그이가 미리 말을 해줬다고 하던데요? 그럼 시아버님 생신 안 챙겼다고 시댁 가족들이 저한테 복수한 거네요? 그 얘기 들으니 더 어이가 없네요.
이래서 시댁 가족들하고는 평생 진정한 가족이 못 된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무슨 유세 부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정이 뚝 떨어지네요. 라고 말을 하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정말 황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뒤 오빠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너 네 새언니한테 뭐라고 했는데 네 새언니가 밥도 안 먹고 종일 울기만 해? 이게 어디서 신의 짓 하고 있어? 라며 소리를 지르며 꼴값을 떨더라고요. 사실 새언니도 새언니였는데 그런 오빠가 더 꼴보기 싫어서 정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오빠는 그 뒤에도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엄마, 수경이 교육 좀 똑바로 시켜. 우리 집사람한테 신의 짓이나 하고 아주 못돼 처먹었어. 우리 집사람 지금 밥도 잘 못 먹고 울기만 해. 라고 난리를 치며 전화를 끊었다고 하네요. 오빠 전화 통화 후 엄마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너 네 새언니한테 전화했었어? 놀라서 물었고 전화는 무슨 전화를 해. 내가 어디 그럴 사람이야? 근데 네 오빠가 지금 나한테 전화해서 방방 뛰고 난린데 왜 그러는 거야? 아니 내가 먼저 전화한 게 아니고 새언니가 먼저 전화해서는 서운하다고 그러잖아. 자기 생일날 시댁에서 아무도 축하도 안 해주고 안 챙겨줬다고. 그래서 나도 한마디 했지. 그럼 새언니는 아빠 생일 챙겼냐고. 그랬더니 나보고 그래서 복수하는 거냐 유치하다 그러면서 새언니가 먼저 전화 끊어버렸어. 근데 자기가 왜 울고불고 난리야? 진짜 웃긴 사람이네. 저도 잔뜩 흥분한 채 말을 했는데요. 너무 짜증나서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뭐야? 이것들이 진짜 웃기는 짬뽕들이네? 순간 엄마 입에서 그 말이 툭 하고 튀어나와 버렸고 알았어. 너는 신경 쓰지 말고 있어.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그냥 모른 척 하자꾸나. 내가 네 아빠한테 다 말할 거야 이것들. 가만 안 둬 그냥. 이러며 엄마가 전화를 끊었어요. 그 뒤 우리 가족은 오빠 부부와 아예 연락도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끼리 살아도 큰 불편함도 없었고 오히려 더 좋았다고 해야 할 것 같네요. 우리 남편이 교사라 방학에는 시간도 많았고 부모님과 우리 부부는 해외여행도 가끔 다녀왔어요. 그러면 제가 SNS에 사진을 올리며 행복한 시간들이라고 글을 적었었는데요. 오빠와 제가 SNS 친구여서 새언니가 가끔 보는 것 같았는데 그걸 보고 오빠를 닥달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오빠가 저에게 득달같이 전화를 해서는 사진 올리지 마. 지금 염장 지르는 거냐? 라고 따졌지만 저는 그저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고 말았어요. 사실 열받으라고 더 올린 것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오빠 부부와 저희 가족은 서로 연락을 안 한 지 한참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빠 부부가 부모님 댁에 찾아왔어요. 그 모습에 엄마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저도 부모님 댁으로 한 걸음에 달려갔는데요. 새언니가 아버님, 어머님, 그동안 저희가 잘못했어요. 라며 사과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부부는 그 모습을 보며 그저 기가 막혔었는데요. 사실 우리 가족 누구도 그런 새언니가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있다고 믿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뒤에도 새언니는 엄마에게 자주 전화도 하고 찾아도 왔었는데 전과는 다르게 많이 노력하는 모습이었어요. 거기다 저에게도 정말 애쓰는 모습이었는데요. 저는 그런 새언니가 그저 의심스러울 뿐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한다는 것이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새언니가 왜 그랬는지 그 이유가 밝혀졌는데요. 알고 보니 새언니가 임신을 했었고 출산 후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 우리 엄마에게 부탁을 하기 위해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었어요. 조카를 낳자마자 새언니가 어머님, 제가 회사에서 위치가 좀 그래서 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이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어차피 어머님, 아버님 시간도 많고 하신데 한 몇 년만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라는 말을 했거든요. 슬슬 본색을 드러낸 것이죠. 그런 새언니의 말에 제가 그건 아니죠. 애 보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쉽게 부탁할 것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 엄마 건강도 안 좋아서 애 보기 힘들어요. 제가 정색까지 하며 말을 했어요. 사실 저는 우리 엄마가 고생하는 것이 너무 싫었거든요. 거기다 지금까지 새언니의 행동들이 너무 얄밉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뒤 오빠 부부가 조카 문제로 허구한 날 싸웠고 이혼한다 만다라는 말까지 나오자 부모님이 오빠 부부를 불렀어요. 그럼 우리가 언제부터 봐주면 되는 거니? 라고 물었고 제가 돌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부탁드릴게요. 저도 오래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서요. 새언니의 표정이 아주 의기양양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그렇게 꼴보기 싫을 수가 없었는데 이혼한다 뭐한다 하도 난리를 치니 부모님도 어쩔 수 없이 조카를 봐주겠다고 했어요. 우선은 봐줘야 하지 않겠어? 이혼한다고 쌩 난리를 치니 어쩌겠어. 아빠가 한숨까지 쉬면서 말을 했고 엄마도 우리가 안 봐주면 이혼한다는데 어쩌겠니? 라며 한숨까지 쉬었고요.
그렇게 새언니는 조카가 돌이 다 되어갈 무렵 조카를 엄마 아빠에게 맡겼고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조카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 뒤 엄마 아빠는 하루가 다르게 주름이 깊어져만 갔고 흰머리는 더욱 늘어만 갔어요. 새벽에 잠도 잘 못 자고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문제는 오빠 부부와 부모님 집이 가까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일에는 코빼기도 안 비치고 주말에도 토요일날 잠깐 와서 조카를 데리고 갔다가 일요일날 금방 다시 맡기곤 했어요. 제가 봐도 좀 심하다 싶을 정도였고 그런 부분에 대해 아빠가 우리도 주말에는 좀 쉬어야 하니까 금요일에는 데리고 갔으면 좋겠구나 라고 말을 했지만 아버님, 저도 하루 종일 회사 일하느라 정말 힘들어요. 새언니가 아빠에게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모님과 오빠 부부 사이에 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뜻하지 않은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조카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평소 부모님이 사극을 하루 종일 틀어놓고 사시는 분들이었는데요. 본방송, 재방송까지 하루 종일 보시곤 했었어요. 문제는 말을 하기 시작한 뒤부터 조카가 그 말투를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6살쯤이 되었는데 그때부터는 말투가 애들 말투가 아니었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 말투를 따라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고 사극 말투를 그대로 흉내냈어요. 조카가 많이 똑똑했던 것인지 드라마를 보면 대사를 금방 암기해버리기도 했어요. 우선 조카는 또래 아이들보다 말이 굉장히 빠른 편이었는데요. 어느 날 주말 오빠 부부가 조카를 데리러 부모님 집에 왔는데 그런 오빠 부부를 보며 어마마마 아바마마 그간 무고 하셨습니까? 라며 인사를 했어요. 그 말에 새언니와 오빠가 깜짝 놀라서 성민아 너 그런 말을 어디서 배운 거야? 라며 물었는데 옆에 있던 우리 아빠가 우리 손자 머리가 보통이 아니야. 대사를 한 번 보면 다 외워. 오늘 사극 본 거 아주 똑같이 흉내내더구나. 신이 난지 말을 했다는데요. 아버님, 성민이랑 있을 때 드라마 좀 그만 보세요. 새언니가 울상을 지었다는데요. 아니 그럼 종일 성민이랑 있어야 하는데 우린 뭘 하니? 아빠가 큰 목소리로 버럭했다는데요. 그런 아빠와 새언니의 대화를 듣던 조카가 어마마마 너무 심려치 마세요. 라며 조카가 말을 했다네요. 그리고 그 말에 새언니가 너 앞으로 그런 말 쓰지 마. 알겠어? 화까지 냈다고 하는데요. 네 마마. 소인을 용서하십시오. 라며 배꼽 인사를 했답니다. 그 순간 우리 엄마가 옆에서 웃음을 참지 못한 채 주저앉아 버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엄마를 보던 조카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중전마마 무탈하신 거죠? 라고 물었답니다. 그 모습에 우리 아빠가 다시 큰 소리로 웃었다는데요. 이야 아까 나한테 무탈이 무슨 말이냐고 계속 물어보더니 우리 성민이가 대사를 정확히 다 이해했네. 우리 손자 천재다 천재야. 아빠가 박장대소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빠 부부의 표정은 씹은 듯한 표정으로 울기 직전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조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는데요. 그리고 그 주 일요일날 조카를 맡기기 위해 다시 부모님 집으로 왔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문 밖에서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조카가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오빠 부부는 정말 심각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버님, 힘드신 건 알겠는데요. 드라마 좀 줄이시면 안 될까요? 정말 걱정돼서 그래요. 새언니가 아빠의 눈치를 보며 말을 했고 그럼 니들 자식 니들이 키우던지 나는 드라마 꼭 봐야 한다. 라고 딱 잘라서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순간 새언니가 조카를 부르며 성민아, 너 TV 그만 보고 방에서 다른 거 하고 놀아. 알았지? 새언니가 당부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마마. 그리 하겠습니다. 그럼 소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네요. 그런 조카의 말에 새언니가 정말 울기 직전의 표정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뒤부터 새언니의 고민이 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새언니도 새언니인데 우리 부모님도 그때쯤 정말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새언니가 조카 본다고 한 달에 30만 원을 줬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30만 원이면 애 간식이랑 반찬값도 안 되는데 그마저도 엄청 생색을 내며 드렸다고 하네요. 다른 시댁에서는 아들 낳았다고 오히려 돈을 준다는데 저희는 그래도 월급이라도 드리잖아요? 라고 말이죠. 그러한 것들 때문에 부모님도 점점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고요. 그러던 중 주중에 조카가 걱정이 되었던 새언니가 전화를 했던 모양인데요. 엄마에게 조카를 바꿔달라고 했다는데 전화를 받은 조카가 소희는 지금 중요한 장면을 보고 있는데 대체 무슨 일이요? 라고 대답을 했고 새언니가 뭐라고 화를 낸 모양인데요. 그런 새언니에게 외람된 말씀이오나 그리할 수는 없소이다
라고 말을 했다네요. 그리고 새언니가 조카에게 다시 뭐라고 소리를 지른 모양인데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고는 전화를 확 끊어버렸답니다. 그 말에 잔뜩 화가 난 새언니가 엄마에게 다시 전화를 했다는데요. 난감했던 엄마가 조카에게 성민아, 엄마가 전화 바꿔달래. 빨리! 라고 말을 했다는데 다시 전화를 받은 조카가 갑자기 어마마마 아래옥기 송구하오나 소자가 지금 정말 많이 바쁩니다. 라고 말을 하더니 순식간에 또 전화를 끊어버렸답니다. 그렇게 저녁이 되었는데요. 그날 저녁 퇴근 후 새언니가 화가 잔뜩 난 채 부모님 집으로 쫓아왔고 야! 박성민 너 이리 와봐. 너 누가 그렇게 막 전화 끊으래? 라며 조카에게 화를 냈다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조카가 할아버지를 빤히 쳐다보며 영감도 그리 생각하시오? 라고 물었다는데요. 그 순간 아빠가 난감한 표정으로 있었고 그런 할아버지를 보던 조카가 당치 않으십니다 영감. 제가 감히 어마마마의 전화를 끊다니요. 이건 모함입니다. 라며 큰 소리로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 조카가 안쓰러웠던지 옆에 있던 우리 아빠가 그래 우리 성민이가 엄마 전화를 끊었겠어? 그럴 리가 없다. 조카의 편을 들어준 모양인데요. 그런 우리 아빠의 말을 듣던 조카가 망극하옵니다 전하 라며 다시 배꼽 인사를 했다고 하네요. 그 모습을 보며 엄마가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는데요. 어머님 지금 웃음이 나오세요? 성민이 유치원에서 선생님의 애 말투 때문에 다른 애들이 따라서 해서 다른 엄마들이 불만이 많다고 한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성민이가 수업 끝난 선생님한테 애쓰셨소 라고 말했다잖아요. 라며 새언니가 울먹이기까지 했다는데요. 그런 새언니를 보며 아니 우리 성민이가 워낙 똑똑해서 그런 건데 우리 보고 어쩌란 거니? 애가 머리가 보통이 아니야. 뭘 말해주면 한 번에 다 이해를 하잖니? 아빠가 새언니를 나무랐다는데요. 그 뒤 한 달쯤이 지났는데 새언니가 성민이는 이제 우리가 알아서 볼게요. 사람 알아봤어요. 라며 짐을 챙겨서 조카를 데리고 갔다고 하네요. 그런데 엄마 손에 이끌려가던 성민이가 대감 내 금방 다녀오겠소이다. 심려치 마시오. 라고 말을 하며 집을 나섰다고 하네요. 그렇게 부모님은 다시 일상을 찾았는데요. 얼마 뒤 제가 친정에 갔는데 부모님이 하는 말을 듣고 뒤로 넘어갈 뻔했네요. 사실 말이죠. 아빠가 기가 막힌 말을 해줬거든요. 얼마 전에 네 새언니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말이다. 그때 밖에서 안사돈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럼 어떡해. 나는 일해야 한단 말이야. 그렇다고 엄마가 봐줄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애 보다가 엄마 몸이라도 상하면 어떡해. 시어머니는 건강해서 괜찮아. 그리고 내가 한 달에 30만 원씩 주고 있는데 집에서 노느니 애 보면서 돈이나 벌면 딱 좋은 거지 라는 말을 하더구나. 참 내가 그동안 말은 안 했다만 아주 불쾌하더구나. 아빠가 인상까지 쓰면서 말을 했어요. 새언니가 사돈어른과 통화하는 내용을 아빠가 우연히 듣게 되었고 아빠가 아주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카에게 사극 대사를 막 가르치고 하진 않았지만 조카가 대사 암기를 그렇게 잘하더래요. 나중에 부모님 말을 들어보니 몇 번 잘한다고 칭찬을 해줬더니 나중에는 정말 놀랄 정도로 잘하더래요. 그래서 부모님은 신기하기도 하고 하니 그저 귀엽다 귀엽다 그러고 있었다는데요. 어느 순간 새언니가 그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던 거죠. 사실 부모님도 조카가 보고 싶긴 하지만 새언니와 오빠가 워낙 밉상이니 아주 꼬시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그 뒤 새언니는 다시는 우리 부모님에게 조카를 맡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끔 조카가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는 마마 어찌 지내고 계시오? 라든지 그런 말을 계속 쓰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새언니가 옆에서 경기하는 소리가 들려온답니다. 거기다 얼마 전에는 사돈어른이 엄마에게 전화를 했다는데요. 사돈, 제가 아주 답답해서 요즘 우울증이 오려고 합니다. 우리 딸이랑 사이가 집에 TV를 다 내다버리고는 저보고 종일 애만 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감옥도 아니고 이런 짝퉁 바가지들이 어디 있나요? 라며 사돈어른이 하소연을 하더래요. 그리고는 우리 성민이는 날짜를 정해서 우리 둘이 같이 돌봐주면 어떨까요? 라며 엄마에게 살짝 물었다는데요. 아유 사돈, 우리는 똑똑한 며느리한테 이미 찍힐 대로 지켜서 성민이 옆에 절대 못 가도록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걸요. 요즘 전화통화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성민이 옆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하니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똑똑하신 사돈이 잘 좀 도와주세요. 엄마가 말을 하고는 급히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하네요. 문득 전에 제가 새언니에게 언니 친정엄마한테 부탁하면 되잖아요 라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에이, 우리 엄마는 건강이 안 좋아서 좀 힘들어요. 라고 하던 말이 떠올라서 씁쓸하더라고요. 어찌되었던 우리 부모님은 요즘 다시 자유를 찾으셨어요. 여행도 다니시고, 얼마 전에는 요즘 최신 유행이라는 텐트를 사서는 두 분이서 텐트 쳐놓고 낚시도 하시고 캠핑도 하시고 정말 오랜만에 자유를 느끼고 계신답니다. 우리는 가끔 모여서 대화를 하는데 우리 성민이가 그동안 할미랑 할애비 고생했다고 도와주는갑다 라며 웃기도 했는데요. 남들이 뭐래도 저는 우리 부모님을 해방시켜준 우리 조카가 그저 대견하기만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